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규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선 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TV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단말기가 있습니다. 바로 KMC Z603 모델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능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제는 기본이고요. 삼성페이 결제, 현금 영수증 발행, 그리고 뒤집어 보면 여기에 바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QR코드나 바코드를 결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결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보면 이렇게 측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측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스캐너 부분이에요. 그래서 QR코드와 바코드를 읽는 스캐너 부분이고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잡으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네. 오히려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단말기를 그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뒤집어 보면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되죠. 이렇게 배터리를 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유심칩이 장착되어 있죠. KMC Z03 모델은 통신사가 LG U+입니다. 그리고 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발생을 하고요. 통신 약정은 24개월입니다. 24개월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유약금이 발생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딱 굉장히 쉽습니다. 자, 다시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료 버튼이 전원 버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이걸 좀 밖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용지 교체는 끝나는 거죠. 이렇게 열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열립니다. 용기를 절단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비스듬히 잡아당겨 주시면 절단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결제를 한번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카드 넣을 때는 이 부분에 카드를 넣습니다. 이 부분에 카드를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측면을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마그네틱 결제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 결제할 때는 이 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금액을 누르게끔 되겠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으면 이렇게 금액을 누르게끔 되죠. 금액을 눌러볼게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버튼이 숫자 버튼이 있죠. 이 숫자 버튼을 통해서 금액을 입력할 수도 있겠고요. 밑에 버튼 숫자 버튼을 통해서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터치식이고 여기는 그냥 버튼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요즘 젊은 소비자분들은 오히려 터치가 더 편리하죠. 금액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눌러도 돼요. 똑같습니다. 종료, 지움, 입력. 종료, 지움, 입력. 똑같죠.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그러면 승인이 되죠. 용지가 출력이 될 겁니다.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를 하는데 고객이 영수증을 고객이 달라고 하면 출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지 않을게요. 2번. 자, 출력이 됐죠. 이렇게 하면 3,680원 결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를 한번 다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5만 원 이상 결제를 해볼게요. 자, 밑에 버튼을 이용해서 누를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밑에 한번 눌러볼까요? 53,000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버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3,800원이네요. 53,000원. 자, 그 다음 입력 누르면 이제 할부 결수란 멘트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5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할부 개월수를 고객님에게 여쭤봐야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십시오.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십시오. 입력 버튼만 누르게 되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3개월 후 3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정정할 때는 지운 버튼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일시불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서명을 하게끔 되겠죠. 서명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출력이 되겠죠.
밑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되고요. 자, 결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를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두 장의 카드를 결제를 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소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 최근에 결제한 영수증,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들 있죠. 그 이전에 결제한 카드들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직전 한번 눌러볼까요? 3번. 지금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게 53,000원짜리였죠. 현대 이마트 카드이고 카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승인 번호입니다. 승인 번호 8자리가 나와 있죠. 자, 확인되었으면 진행 1번. 자, 누르면 취소가 되겠죠. 자, 안 할게요. 그래도 한 장은 나올 겁니다. 취소가 되면 용지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처음에 결제했던 게 아마 33,680원짜리 요거 취소하는 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취소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요. 직전이 아니죠. 그 이전에 마지막 결제한 내역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거니까 1번 신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삽입하세요는 멘트를 하는데 만약에 고객이 이제 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삽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카드 번호 16자리 입력하고 유효기간 입력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카드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거래 매출 일자가 나올 거예요. 원거래 일자의 개념은 원래 그 카드를 결제한 날짜가 언젠가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이 12월 8일이죠. 만약에 그 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7일이다 그러면 지우고 07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뭐 06으로 카드를 결제한 날짜 오늘이 08일이니까요. 입력. 자, 원거래 승인번호. 승인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승인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는데 승인번호가 나와 있는 영수증을 분실했다고 한다면 관리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업체에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승인번호 알려줍니다. 여기 있죠. 000-45453. 승인번호는 8자리입니다. 금액은 3,680원이죠. 입력. 그러면 결제 취소가 되겠죠. 자, 아니요. 자, 3,680원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밑에 있는 그 버튼을 사용하고 있지 않죠. 여기 이 버튼을 통해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제 준비가 됐고요. 자, 스마트폰입니다. 삼성페이 결제를 하려는 그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밑부분에다가. 자, 되죠? 옆으로 한번 갖다 대볼까요? 옆에는 없죠. 옆에는 안 되고요. 밑으로 갖다 대야 됩니다. 밑부분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밑에 이렇게. 카드를 투입하는 이 부분에다가 삼성페이 결제를 하려는 그 스마트폰 갖다 대면 됩니다. 이렇게. 대볼게요, 다시.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금액은 5,460원 해볼게요. 결제 금액을 누른 다음 입력 버튼.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이게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이에요. 그러면 삼성카드고 승인번호 나와 있고요. 8자리. 그리고 카드번호 나와 있죠. 자, 금액 맞죠? 확인되었으면 1번.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해볼게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5,460원 취소가 됐죠. 삼성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취소까지 해봤습니다. 이제는 뒤집어 보면요. 여기 이제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통해서 QR코드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QR코드는 어떻게 결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QR코드는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결제 방식이 카카오페이일 겁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인 QR코드 결제 방식이고요. 자,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업체가 그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QR코드가 있죠. 만약에 고객이 이렇게 QR코드를 결제를 원하면 가맹점주께서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단말기에서요. 여기 신용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5번 간편결제 자동이 있습니다. 이 간편결제 자동이 바로 QR코드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5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때 바코드를 읽힙니다. 이 QR코드 있죠. QR코드를 읽는 이게 스캐너입니다. 스캐너에 지금 불이 들어왔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이 QR코드를 읽히면 돼요. 자, 읽혀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그러면 금액 누라가 뜨겠죠. 금액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8,000원 해볼게요. 8,000원 입력. 결제가 안 되죠. 미등록 가맹점을 뜨는 이유는 이 그 업체가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미등록이라고 뜨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웹카드도 카카오페이와 같이 여기 보시면 신한카드 웹이 있죠. 이 신한카드가 바로 카카오페이와 같이요.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이미 시중에는 웹카드를 이미 출시를 했죠. 카드사마다. 모든 카드사들이 웹카드가 있을 겁니다. 이 웹카드도 QR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신한카드. 자, 보시면 여기 QR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읽히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QR코드로 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신용 버튼 눌러주시고 4번, 5번이죠. 간편결제 자동을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시 읽히면 됩니다. 이 불이 들어오겠죠. 여기 하얀색 불이. 그러면 QR코드를 읽히면 돼요. 자, 읽혀볼게요. 이렇게. 자, 네, 읽혔네요. 자, 이건 결제가 되겠죠. 5,600원.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허니하우스에서 5,600원을 결제했다 이렇게 떴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결제하는 방법은. 자, 그러면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취소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어디로 갔죠? 잠시만, 제가 취소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결제 취소를 한번 해보겠죠. 준비가 됐고요. 자,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죠. 취소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고,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웹카드로 결제했으니까 4번, 5번에 웹카드 취소가 있죠. 5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결제 금액이 이거네요. 자, 5번 웹카드 취소를 눌러주시고 다시 바코드를 읽히면 됩니다. 읽혀볼게요. 제가 이렇게. 자, 그러면 원거래 일자가 나오는데 이 원거래 일자는 그 카드를 언제 결제했나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이 8일이니까 오늘 했죠. 입력하시고 자, 승인번호. 영수증에는 웹카드 승인이라고 되어 있고 승인번호가 나와 있죠. 여기. 승인번호 8자리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06 898 154네요. 8자리. 그리고 금액은 5,600원이고요. 네, 입력. 그러면 취소가 될 겁니다. 취소가 됐죠. 자, 웹카드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웹카드 취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카카오페이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웹카드도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페이도 있고요. 제로페이도 있습니다. 근데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장에 오신 손님들 중에서 QR코드를 딱 내밀면서 결제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신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저기 5번 간편결제 자동이 바로 QR코드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현금 버튼이 있죠. 현금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요거는 현금 영수증 어느 때 발행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해주는 게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이에요. 소비자 소득공제 한번 볼까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는 여기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하죠. 자, 다시 현금 눌러볼게요. 자, 사업자 지출증빙은 말 그대로 고객의 사업자 번호겠죠.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금 버튼 누르게 되면 소비자 소득공제로 해달라고 하면 1번. 이때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제 거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럼 10만 원을 누르면 되겠죠. 거래 금액을. 그리고 입력.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는 겁니다. 자, 출력은 안 할게요. 자, 이게 바로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이에요. 어려운 건 없죠. 뭐 발행을 안 했지만 재발행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죄인세라는 기능이 있죠. 이 죄인세 기능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죄인세를 눌러보면 자, 마지막에 거래한 내역을 죄인세할 수 있어요. 죄인세 한번 해볼게요. 다시 죄인세가 되죠. 죄인세 기능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개념 이제 아시겠죠? 현금 영수증은 현금으로 지불을 한 후에 고객께서 현금으로 지불한 그 고객께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경우에 소비자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지출증빙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취소 한번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여기 취소 버튼 눌러보면 여기 2번에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소비자 소득공제로 아까 방금 전에 10만 원짜리 소비자 소득공제로 발행을 했으니까 1번이겠죠. 그리고 거래 취소입니다. 1번. 그리고 다시 휴대폰 번호 눌러야 되겠죠. 제 거.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원거래 일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맞죠? 오늘 했으니까. 만약 어제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어제 했으면 07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늘 했으니까요. 자, 원거래 승인번호. 현금 영수증도 승인번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승인 넘버, 승인 노라고 되어 있죠. 이걸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1302-70803이네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10만 원. 그러면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되겠죠. 자, 출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을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인세 기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내역, 그 내역을 죄인세할 수가 있습니다. 집계 같은 경우는 집계는 말 그대로 결제한 내역을 집계할 때 쓰는 게 바로 집계인데요. 집계 버튼을 누르고 단말기 집계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신용카드 매출 내역만 보고 싶으면 1번, 아니면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만 보고 싶으면 2번, 아니면 전체를 보겠다 하면 6번입니다. 6번 체크하시고, 자, 일별 집계, 기간별 집계가 나오죠. 일별 집계는 예를 들면 일별 집계를 할 수 있죠. 만약에 12월 8일 거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에 11월 15일 걸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매출이 이제 집계가 되겠죠. 그게 이제 일별 집계고요. 기간별 집계는 뭐냐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며칠부터 몇 일까지, 또는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 이렇게 기간을 세팅해서 매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키인 결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키인 결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신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신용 버튼에서 승인 버튼, 신용 승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객의 카드 번호 16자리를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누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금액, 내가 그 고객으로부터 받을 결제 금액, 이제 할부 계월수가 멘트가 나올 겁니다. 5만 원 이상 결제할 때는 고객이 원하는 할부 계월수를 해줘야 돼요. 일시불인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떤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일시불 거래가 되고, 서명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확인. 이게 바로 키인 결제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마그네틱 결제를 한번 제가 설명을 아까 드린다고 했는데, 마그네틱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그네틱 결제가 어떤 건지, 하지만 또 마그네틱 결제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마그네틱 결제 방식입니다. 카드를 보면 이 아이스 칩이 있죠. 아이스 칩이 있고 뒤집어 보면 이게 마그네틱이에요. 카드마다 다 아이스 칩과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결제는 이 IS칩이 망가졌을 때, IS칩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이 마그네틱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바로 마그네틱 결제 방식입니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카드부터. 카드를 집어넣으면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MS로 전환합니다. 카드를 제거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하죠. 카드를 일단 제거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카드를 읽혀주세요. 멘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카드를 읽히면 돼요. 자, 어떻게 읽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해서 여기에 끼웁니다. 끼우고 나서 긁으면 돼요. 자, 긁어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긁어볼게요.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겠죠. 그럼 금액 누르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카드를 일단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나오죠. 아이스 카드 에러 MS로 전환합니다. 아이스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제거하면 됩니다. 제거하면 이런 멘트가 뜰 거예요. 카드를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가 뜨죠. 그러면 카드를 자, 읽혀달라는 얘기는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는 얘기입니다. 마그네틱을 이렇게 합니다. 뒤로 가게, 마그네틱을 밑으로 가게 하고 여기에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줍니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다시 한번. 금액 누르면 이제 결제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코세스입니다. KMC Z603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저희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저희가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결제 링크를 통해서 결제해 주시면 저희가 택배로 세팅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